의사들이로도 매체다 보니까 네. 전 요양병원이 좀 잘 하고 있는 점들, 그리고 타 요양병원의 차이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알리는 내용이어서요. 네. 추후에 또다시 할 때는 좀 그때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또 너무 길다 보면 늘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짧게 하겠습니다. 컴팩트 하겠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게 어려워서 만연체가 많아가지고. 기사는 뭐 수정이 가능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안 되더라도. 네. 또 궁금한 점이 지금 병상 수하고 이제 입소 환자하고 이제 의사, 간호사 이런 물리치료사 같은 그런 의료진들 좀 전반적인 병원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병상 수가 한 247병상 정도 되고요. 입소 환자가 아니, 총 병상이 247병상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사는 총 8명, 그 다음에 8명이면 호흡기 내과가 의사가 2명이고요. 호흡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되죠? 의사? 그 다음에 가정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한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 네. 혹시 물리치료사도 되게 제한이 중요하다고? 물리치료사는 저희 35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하고 요양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3번째 원장님 뵙게 됐는데요. 그때 좀 인상 깊은 점이 이렇게 된 게 간호사분들이나 간병인분들, 환자하고 굉장히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이셨는데 사실 이게 병원장으로서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통을 적극 하시는 게 혹시 그렇게 좀 소통하시는 어떤 나름의 좀 철학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일단 그 요양병원은 그 치료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돌봄, 케어의 영역이 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처럼 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케어라고 하는 분야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케어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군이 간병사 그리고 간호팀 이 팀이 결국 케어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그런 케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케어의 양이, 돌봄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구강,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욕창 예방, 그 다음에 식사 이런 뭐 굉장히 많은 돌봄들이 정서적 지지까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돌봄은 일단 돌봄이 시작되는 순간 요양병원에서 무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간병사들이나 간호팀이 지칠 수 있고 그 지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돌봄, 환자 중심의 돌봄을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찾아야 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언니 지금 부천요양병원은 지금 간호사분들이 몇 분 정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간호사가 저희가 25명 정도 될 거예요. 25명 정도. 간호조무사도 좀 있겠네요. 간호조무사도 많이 있죠, 저희는. 언니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이제 한참 이제 혈액수석실 네네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입원 투석을 주로 하게 되고 있고, 근데 투석도 이제 고령인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단순 그냥 투석보다는 질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투석이 좀 많은 편이죠, 저희는. 이런 의료기기나 이런 설비 부분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환자 중심의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중심의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의료기기가 충분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초음파가 3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그 이동형의 엑스레이가 한 3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라든지 저희가 이제 환자 감시 장치, 페이션트 모니터라고 하는 장치도 한 80대 정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기구들이
적재조수에 배치되어 있어야만 신속하고 빠른 대처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병원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 그 원장님께서 어떤 재활 치료와 요양 치료에 어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다 이런 문건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노인요양병원의 모델은 어떤 건가요? 요양병원 안에는 치료적 영역과 뭐냐면 돌봄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서 치료적 영역에서는 재활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양병원들 중에서 표준 모델은 재활, 요양 이런 것들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마다 그 여러 가지의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고령이다 보니까 이 내과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수반됩니다. 반복적으로 감염, 폐렴이나 폐혈증이나 또는 당뇨 합병증이나 욕창이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그런 내과적인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이 이제 요양병원의 어떤 지금의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보통 재활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재활의 평가가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그 평가자가 기술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리헵이라고 하는 재활 동영상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환자의 재활 상태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비교함으로써 어떤 점들이 이제 좋아지는지를 더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의 영역도 굉장히 더 발전시켜야 하는 거죠. 좀 더 어떤 전문성이 더 강해지게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보호자에게도 더 정보를 그렇죠. 재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동영상 공유를 통해서 훨씬 더 설명을 더 원활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요양병원에서 이제 특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치료적 영역과 그 생명을 살리는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생명을 살리는 영역과 그 다음에 이별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별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별의 영역도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에서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희 이제 병원의 이제 슬로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Dying with Dignity라는 단위가 그러니까 좀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를 존중하는데 환자 중심의 존중 또는 환자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Dying with dignity, 고귀하게 죽을 이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가 존중되어져야 된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러니까 expectation, respect without expect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줄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expect 그런 거 없이 해서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일단 아까도 살리는 영역과 이별하는 영역에 또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그 이별 과정을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양의 하나의 큰 분야입니다. 그 일전에 한번 때 원장님 방에 갔을 때 진짜 인상적이었던 점이 그 코드블루 알리는 치료장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치하신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특이하기도 하고 인상적이어서. 네,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그런 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그 응급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양병원에서는 일단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전화나 이런 알림을 하기에는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서 응급 상황에 그 코드블루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병동마다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뭐 3병동, 4병동, 5병동, 6병동, 7병동 이렇게 코드블루가 일어나는 곳에 병원 내에서 코드블루를 진행하는 의료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모여서 환자를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코드블루라고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 병동 보면서 또 인상적이었던 점이 어떤 그런 커맨드 센터 개념의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네.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걸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요양병원에서 볼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종합병원과 이렇게 얘기도 어떻게 보세요?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 특징상 환자를 이렇게 세밀하게 계속적으로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이나 산소 보호도나 심전도나 그다음에 체온이나 의식들을 자꾸 체크해야 되는데 적은 인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환자를 조기에 나빠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동별로 다 이렇게 구축한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나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ny place, 어느 곳에서든지 저의 핸드폰에서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24시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밖에 나가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 환자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또 간호사분들을 굉장히 좀 활용할 만한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업무도 어찌 많으신 분인데 간호사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24시간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끔 이제 IT적으로 이제 셧다운을 시켜봅니다. 시켜보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환자가 나빠지면 간호사가 환자 옆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는 것도 생겼고 환자를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간호 업무도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이 시스템이 도입하고 이후에 그 간호팀의 업무의 하중이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경감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아마 그냥 농담 삼아 이 시스템이 없으면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혹시 요양병원 이렇게 하시는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추후에 계속 지금 고령이 너무 심해지고 있고 노인 요양병원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좀 생존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지금은 어쩌면 저희 병원은 이제 결국은 중증 요양이라고 하는 것 쪽에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새로운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그냥 경증 환자를 입원시키는 구조에서 적극적으로 종합병원의 대학병원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중증을 봐주는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야만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 디지털라이즈를 그러니까 스마트 병원으로 가는 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